왜 우리는 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왜 내 의견은 무시당하지? 왜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걸까? SNS를 보면 이런 하소연이 넘쳐납니다. 상사가 나를 함부로 대해요. 가족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친구들이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타인에게서 존중을 갈망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소중히 여겨지고 싶고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요구해도 존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한국 아동문학의 아버지이자 어린이 인권운동의 선구자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철학을 통해 존중의 진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1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존중에 대해 착각하고 있습니다. 존중을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마치 선물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지? 타인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대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운을 탓합니다. 하지만 방정환 선생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람은 대접받는 만큼의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만큼의 존재입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봅시다. 대접받는 만큼의 존재라는 것은 수동적 개념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중받느냐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의 존재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늘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내 존재의 무게 중심이 항상 밖에 있는 것이죠. 반면 스스로를 대하는 만큼의 존재라는 것은 능동적 개념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입니다. 내 존재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중을 자만이나 이기심과 혼동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해라고 우기는 것이 자기 존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진짜 자기 존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은 사실 자기 확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자기 존중은 훨씬 더 깊고 근본적입니다. 첫째, 자기 존중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 이 정도로 슬퍼하면 안 되라고 부정하지 않고 나는 지금 슬프구나라고 인정하는 것. 화날 때 화내면 안 되라고 억누르지 않고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런 걸로 상처받으면 안 돼. 이 정도는 참아야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억압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존중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완벽을 요구합니다. 실수하면 자신을 가혹하게 질책하고 실패하면 자신을 무능하다고 비난합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라고 위로하면서 자신이 실수했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지? 라고 자책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존중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좀 희생하면 되지 뭐.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끝없이 뒤로 미루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면서 타인에게 존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자기 존중과 타인의 존중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타인에게 기준을 제공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이 정도로 대해도 되는구나라고 배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의 시간에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당신도 제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당신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당당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도 이 사람의 의견은 귀담아 들어야 하는구나라고 배웁니다. 둘째, 자기 존중이 없으면 존중을 받아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자기 존중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존중을 의심하거나 거부합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라고 부정합니다. 누군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진심일 리가 없어.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나? 라고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주는 존중과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가치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타인이 존중하면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셋째, 자기 존중이 없으면 끊임없이 외부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서 가치를 찾지 못하니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SNS 좋아요 개수에 집착하고 타인의 칭찬에 목마르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타인의 인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기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존중은 요구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존중을 요구하려 합니다. 나를 존중해 주세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나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물론 존중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구만으로는 진짜 존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존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바로 존중의 시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일까요? 첫째, 자기 돌봄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충분히 쉬고 잘 먹고 운동하고 즐기는 것.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기본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다른 사람 챙기기도 바쁜데 나까지 챙겨?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계를 설정하는 태도입니다. 안 돼, 못해,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못합니다. 미움받을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으면 자기 존중도 없습니다. 셋째, 자기 목소리를 내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의견, 감정,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걸 원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 물론 공격적으로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숨기고 억누르고 없는 척하는 것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기 실수를 용서하는 태도입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실수했을 때 자신을 가혹하게 질책하지 않고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하면 되라고 말해주는 것. 타인의 실수는 쉽게 용서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곧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심리학에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 가진 믿음이 실제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타인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타인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나는 별로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에도 자신의 의견을 주저하며 말하고 칭찬을 받으면 부정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동료들은 이 사람의 의견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상사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더욱 자신을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칭찬을 받으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없는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동료들은 이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상사는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더욱 자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차이는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타인의 태도에서?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까요?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타인이 나쁘거나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100년 전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보라.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런데 이 메시지는 비단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해당됩니다. 자신을 내려다보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세요.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필요한 휴식을 취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거절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세요. 그것이 바로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떻게 자신을 존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